네, 안녕하세요. 힘과 운동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물체 ABC가 있고요. ABC의 속력 변화와 운동 방향 변화가 나타나 있는 표가 있거든요. A 물체부터 어떤 운동을 할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A 물체는 속력 변화도 일어나고 운동 방향 변화도 일어납니다. 운동 방향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일단 직선 운동은 아니라는 소리고요. 속력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가속도 운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딱 등가속도 운동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A 운동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진자 운동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렇게 속력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자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하면서 운동 방향이 수시로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 생각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속력은 변하는데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요.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계속 직진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은 직선 운동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속력이 변하고 있으니까 속력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 물체는 운동 방향은 변해요. 그런데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요.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등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변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운동 등속 원운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BC의 운동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의 운동 방향과 A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이 같냐고 물어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쳐. 근데 힘이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계속 어디로만 움직여? 그쵸? 오른쪽으로만 그냥 쭉 가야 돼. 근데 A 물체는 지금 운동 방향이 변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R자임의 방향이 같다고 말할 수 없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직선 운동을 한다. 우리가 아까 운동 방향 변하지 않는 거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C, 디귿번 C는 가속도가 0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력이 변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속도가 있다 라고 표현하지만 방향이 변하는 경우도 역시 가속도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C물체 같은 경우는 속력은 변하지 않아. 마치 가속도가 0 같잖아. 그러나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변해도 우리는 가속도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물체 P와 Q가 있는데요. P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던졌대요. 연직 위로 던진 거고, 그러면 물체가 점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그랬더니 얘가 포물선, 곡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지면에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깐 운동 한번 볼게요. 일단 P 물체는 위로 던졌거든.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다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때 이 물체의 작용하는 힘은 뭘까요? 그쵸. 이 피물체가 운동하는데 작용하는 힘은 중력입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점점 속력이 감소하다가 최고점에서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중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요. 자, 이 P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그래서 속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다다르면 잠시 정지해요. 그랬다가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때 물체 P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Q물체를 볼게요. 이 Q물체는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우셨어요. 얘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운동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운동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해야 하네요.
그쵸.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또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 여기에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이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서 곡선의 형태로 지면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큐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역시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도 Q도 중력에 의해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학생 먼저 볼게요. A 학생 P의 속력은 변해 라고 했거든요. P는 점점점 속력이 감소했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B 학생 Q의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지금 곡선 운동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운동 방향은 우리는 곡선에서 이렇게 접선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매번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학생이요. PQ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서로 반대야 라고 되어 있는데 P물체도 Q물체도 둘 다 중력 때문에 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지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R자임의 방향은 반대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3번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나다 운동 3개가 나와 있는데요. 각각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는 물체를 찾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볼게요. A는 지금 멀리 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당연히 운동 방향, 이 곡선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력 같은 경우 이 A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포물선 운동을 그리게 될 텐데 속력이 점점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속력도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A 사람 맞고, 그 다음에 비물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속력은 점점 증가를 하게 될 텐데 반면에 방향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아래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할 거거든요. 따라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력만 변해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C는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운동 방향도 변하고 속력도 매번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도 정답이네요. A, C 3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진자 운동과 등속 원 운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 A 물체 같은 경우는 진자 왕복 운동을 하면서 속력이 점점 변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죄송해요. 따라서 얘는 속력도 변하는 운동, 운동 방향도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애초에 등속 원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 방향은 변하는 운동이라는 거 체크합니다. 기억번 볼게요.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력이 변하는 것도 오케이, 방향이 변하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따라서 나 모두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경우는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하니까 당연히 가속도고, 나도 역시 속력은 변하지 않으나 운동 방향이 변하고 있어서 둘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니은번 B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속도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등속도는 다른 말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B 같은 경우는 속력은 일정했으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에 D급번 B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가속도의 방향은 여러분들 쉽게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속도 수업을 하면서 가속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그 부호는 곧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물체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은 이 곡선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매번 변해요. 그런데 이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방향 또는 힘의 방향은 어디냐면 이 원의 중심 방향이야. 이 힘을 우리는 구식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다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1번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운동 방향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D급번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는 물체 A와 B의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요. A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모양이 한번 꺾인 거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B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꺾인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프가 꺾였을 때는 변이와 이동거리가 다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A를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원점이 여기라고 치면 D부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D부터 점점 0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0까지 왔다가 다시 D, 1D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2D에 도착을 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먼저 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였구나, 방향이 한번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향이 변한 지점, T지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꺾인 지점이에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0에서 D까지 한 번도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냥 쭉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T일 때 A의 운동 방향이 변한다 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T까지는 D로 갔다가 T부터 D에서 아니 미안해. 자, 0에서 T까지는 D에서 0으로 갔다가 T부터 0에서 2D까지 다시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T에서 운동 방향이 변한 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 2T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T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속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치시간 그래프의 특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ET 지점이니까 A 같은 경우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ET일 때 기울기를 비교하시면 당연히 A가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속력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니은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전체 걸린 시간 분의 전체 변이에요. 평균 속도는 전체 변이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0초일 때의 위치, 그 다음에 3T일 때의 위치, 요 두 사이에 요만큼의 변이가 대입이 되어야 하고요. B 같은 경우는 0부터 시작해서 D까지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B는 이동거리나 변이가 똑같이 D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와 B는 둘 다 얼마 동안 움직였냐면 둘 다 3T만큼 이동한 거 맞고, A 변이가 얼마냐면 처음 위치 D였다가 나중 위치 2D거든요. 그래서 변이 D 예요. 그래서 A의 평균 속도 3T분의 D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걸린 시간은 똑같이 3D예요. 그리고 B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둘 다 D거든요. 따라서 평균 속도는 둘 다 3T분의 D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같다 맞는 내용, 정답은 5번이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이 의미하는 거 각각 어떤 건지 체크해 줘야 하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의미하는 건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적을 더해주시면 이동거리,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해서 빼주시면 변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먼저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2초일 때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시려면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는 2, 뭐 세로는 4 또는 가로는 3, 그 다음에 세로는 6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 가로분의 세로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2분의 4 하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가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4초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속도의 방향은 뭘 말하냐면 가속도의 방향은 곧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런데 0에서 3초까지는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어느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런데 3초에서 5초까지는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속도를 구하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방향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반대라는 소리고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이면 힘의 방향도 역시 반대입니다. 그런데 니은번 보시면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니은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D급번 0에서 5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균 속력을 구하시려면 얘는 전체 5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동 거리가 있었느냐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모두 다 더해 주시면
그게 이동거리잖아요. 여러분들 면적 구하실 때는 반드시 X축 기준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삼각형 그래프의 면적 구해주시면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4 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구해주시면 얘는 3 곱하기 2 나누기 2 하시면 되기 때문에 3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7이고요. 걸린 시간은 5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5분의 7이라고 하셔야겠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A와 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했대요. 그리고 나서 A와 B의 속력을 나에다가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그래프는 속력 시간 그래프인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했고요. B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5초까지 이동을 했을 때 P에서 A까지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를 비교했더니 A가 15m를 덜 갔대요. A가 15m가 모자르다는 소리입니다. 이 단서를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에다가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뭘 표현하면 되냐면 면적,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면적이 곧 이동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5초 동안의 면적 5V라고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래 사각형에다가 위에 삼각형 이렇게 나눠서 구해주시던지 아니면 그냥 사다리꼴의 면적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던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면적 5V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A의 면적을 써줄 건데 A 같은 경우 나는 그냥 사각형, 삼각형 나눌게요. 그럼 아래 거 사각형 나누시면 5, 4, 20에다가 위에 삼각형은 5 곱하기 높이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은 V 빼기 4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니까 아래다가 2분의 5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A의 이동거리랑 B의 이동거리랑 비교했을 때 누가 15m 작냐면 A가 15m가 작아. 그러면 B랑 A랑 같다라고 놓고 싶으면 15를 어디에 더해줘야 돼? 그죠? A 거에다가 15를 더해줘야 B랑 같은 거리가 되겠죠. A가 15m 적게 갔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풀어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식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20이랑 15랑 더해주시면 35고 2항 각각 하시면 V값이 얼마 나오냐면 10 나와요. 이거 수학 계산 여러분이 합시다. 자, V는 10 나와요. 그럼 V 자리에다 10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B는 총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50m만큼 이동했겠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요. A는 15m가 모자라잖아. 그럼 A는 얼만큼 갔겠어? 그쵸? 50에서 15 빼면 되잖아. 그럼 35m 갔구나 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면적 일일이 구하셔도 돼요.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V는 10이다. 조금 전에 이동 거리 19에서 면적 구해서 V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3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3초일 때 뭐 한 여기 언저리 정도 되겠지. 이때 우리가 가속도는 이 속력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가로 5분의 세로 4에서 10까지니까 6이잖아요. 5분의 6이에요. 그래서 1m/s 제곱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초까지 P에서 A까지의 이동 거리는 35m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초까지 B는 50m 이동했으니까 A는 당연히 35m 이동했을 거예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자동차가 0초에서 8초까지는 등속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8초부터 1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12초일 때 정지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등속 운동 구간에서 속력이 얼마였는지 모르니까 V만큼으로 출발했다고 치자. 그래서 얘가 0초부터 8초까지는 V만큼으로 계속 등속 운동 하다가 V에서 0까지 가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때 P에서 Q까지 전체 이동거리가 80m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거리 구하는 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등속운동 구간에서는 거리 구하는 공식 간단했어요. 그냥 속력에다 시간만 곱하시면 되잖아요. 속력을 V라고 놓았고 그 다음에 0에서 8초까지라고 했으니 이동거리는 8V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8초에서 12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걸린 시간은 4초야. 그런데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무슨 식을 활용해 볼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력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걸린 시간 예를 들어 4초라고 치면 4초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 4초 동안에 평균 속력으로 운동을 하나 이동 거리는 같다 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런 그래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에서 V까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 아니면 딱 중간 평균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나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거리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적용해 볼게요. 그럼 2분의 자, 8초일 때 속력은 V였고요. 12초일 때 속력은 0이니까 0 대입하는 거야. 그리고 걸린 시간은 8에서 10이니까 4초겠죠? 이 거리를 더한 게 80m라고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8V 더하기 2V가 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V는 8m/s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처음에 8m/s로 출발을 했다가 8초까지는 계속 8m/s로 움직여요. 그리고 8에서 12초 사이에 0으로 속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기억본 보시면 4초일 때 속력은 8m/s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체는 0에서 8초 동안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4초일 때 8m/s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10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8초에서 12초 사이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를 하시면 되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8에서 12초니까 걸린 시간은 4. 나중에 정제했으니까 0 빼기 처음 속력은 8이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크기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띄고 그냥 2m/s 제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10초부터 12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8에서 12까지 통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10초부터 12초까지만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 10초일 때의 속력을 한번 구해서 아까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을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8초일 때 속력은 8이에요. 12초일 때 속력은 0입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인 10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쵸? 12초일 때의 속력은 4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대각선인 거 아시죠? 대각선으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예요. 그 일정한 비율은 얼마냐면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초당 속력이 2m/s씩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8초일 때 속력이 8이었다. 그럼 8, 6, 4, 2, 0 이렇게 2m/s씩 속력이 줄어들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초일 때 8m/s, 9초일 때, 10초일 때, 11초일 때, 12초일 때 이렇게 우리가 세워보면 10초일 때 4m/s였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10에서 12초까지 이동거리는 간단하죠. 10에서 12초까지는 자 평균 속력 갑니다. 2분의 10초일 때 속력 4, 12초일 때 속력 0, 걸린 시간 10에서 12초니까 2초 이렇게 대입하고 나시면 결과적으로 이동한 거리는 4m라는 걸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을 대입해보는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자동차가 나와 있고요. 자동차가 P에서 Q까지 이동을 하고 있어요. P에서의 속력은 4m/s, Q에서의 속력은 10m/s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자동차의 가속도 변화가 시간에 따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보시면 1초는 시간이 써 있다.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있는 단서를 통해서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먼저 1초를 기준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자동차의 처음 속력은 얼마였냐면 4m/s였어. 그래서 우리 4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1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 속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V 놓으시고 처음 속도
4라고 되어 있으니까 4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입해서 구하시면 V가 2가 나옵니다. 1초일 때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4였는데 나중 속력은 2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1초까지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소리는 초당 속력이 2m/s씩 감소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1초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2m/s 감소시켜서 4에서 2까지 그래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1초 이후로는 가속도가 4예요. 4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1초 동안에 4m/s씩 플러스니까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면적을 구할 수도 있으나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으니까 면적을 활용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 속력으로부터 4m/s 증가, 4m/s 증가, 4m/s 증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1초일 때 속력이 2라고 구했어요. 여기에서 1초 동안에 4m/s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2초일 때는 속력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6이 된다는 소리겠죠. 2에서 4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초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이 6에서 4를 더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4 쭉 더하면 10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서를 잘 보세요. 이 자동차는 Q에서 속력이 얼마가 됐어요? 그쵸, 속력이 10m/s까지 밖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우리는 딱 10m/s 됐으니까 여기서 멈춰. 그리고 나서 시간 확인하시면 3초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1초만큼 요만큼의 단서로 1초일 때 2m/s라는 거 속력 구했고, 그 다음에 2m/s로부터 가속도가 4m/s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니 속력 4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3초일 때 10m/s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십자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속력시간 그래프 그렸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요 총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아래 거 사각형 요만큼 2, 3은 6 해서 6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 구해주시면 요만큼은 1이고, 그 다음에 이 큰 삼각형 구해주시면 8에 16, 8이네요. 8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구해주시면 총 15m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면적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속도 시간의 가속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다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가 빗면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빗면에서 쭈루루룩 내려오는 동안에 이 물체의 가속도는 그냥 A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빗면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중력의 일부의 힘을 일정하게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문제상에 주어졌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체는 P에서 Q를 거쳐 R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가속도는 쭉 A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식 3개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식을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식은 3개가 있어요. V는 V0 더하기 AT, 그 다음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이렇게 세 공식을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공식만 한 두어 번 활용하시면 금세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대입 한번 해볼게요. 이 물체는 P에서의 속력은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 V0이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쭈르륵 내려오다가 Q에서는 속력이 V고 R에서는 속력이 2V래. 그리고 PQ 사이의 거리는 L, QR 사이의 거리는 4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Q와 R 사이에 우리가 EAS는 요 세 번째 식을 대입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EA 그대로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S자리에다가는 거리니까 4L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속도 제곱 빼기 처음속도 제곱인데 나중속도 2V잖아요. 제곱하시면 4V 제곱 빼기 처음속도 V니까 V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A에 대하여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8L분의 3V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번에는 PQ 사이에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해 봅니다. PQ 사이에서도 똑같이 가속도는 A로 동일하니까 같은 식에다 대입을 해서 이번에는 P에서의 속력 V0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EAS는 인데 A 자리에다가 8L분의 3V제곱 좀 전에 구한 거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PQ 사이는 거리가 L이니까 L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 V니까 V제곱 빼기 P에서의 속력은 V0라고 했으니까 V0 제곱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에 대해서 정리하시냐면 V0로 정리하시는 거야. V0 제곱으로 정리 한번 갑시다. 그러면 2하고 8하고 약분해. 그럼 4 남아. L하고 없어져. 그러면 왼쪽에 4분의 3V제곱 남습니다. 그 다음에 V0 제곱 왼쪽으로 옮기고 4분의 3V제곱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4분의 1V제곱 나와요. 결과적으로 V0가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2분의 1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곱을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처음 속력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였다면 방향이 처음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야 돼. 하지만 얘는 반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2분의 1V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우면 그냥 2분의 1V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처음 속력을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시면 되냐면 P와 Q 사이에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근데 P와 Q 사이에 거리가 L이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식을 사용하면 편하냐면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우리가 아까 다른 문제에서도 했었는데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이렇게 구할 수 있었거든.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이잖아. 이거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거리죠. 대입합니다. 자, 2분의 P에서의 속력 2분의 1V라고 구했어요.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 V예요.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해. T 제로라고 쓸게요. 처음 구간이니까. 이게 L이야 라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T0에 대해서 식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아, 네, 암산을 할 수 있을까? 2분의 3V 4분의 3V 그러면 3V분의 4L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는 생각할 게 좀 있으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A와 B가 있고요. A와 B는 같은 운동을 하는지 다른 운동을 하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A는 P를 통과했어. 그 순간 B가 어디를 지날 거냐면 Q를 출발하기 시작을 한대요. 그렇다는 건 A가 P를 통과하는 순간에 B가 Q에서 출발하니까 아, A에서의 P와 B에서의 Q가 동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와 B는 R을 동시에 통과한대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시간과 B가 Q에서 R까지 이동한 시간이 동일하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래요. 감사한 단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가 둘 다 L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면 2L 이동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B는 L만큼 이동한 거 체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A에 대한 그래프인데 어디서부터 A까지의 거리냐면 R에서 A까지의 거리래요. 여기에서 R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도착지입니다. 도착지에서 A를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A가 자기한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따라서 3t 지점에 0 지점에 왔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R 도착지로부터 거리가 0이라는 소리야. 그렇다는 건 도착했다는 소리입니다. 아, 도달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거리가 0이겠지. 그리고 처음에 EL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R 지점에서 A를 쳐다봐. 그랬더니 A가 처음 지점에 있으니까 EL만큼 떨어져 있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봐요. 얘가 도착지에 가까워지는 동안에 일정한 위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저 직선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처음에는 0 지점에 있었는데 이 L인 지점까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였어. 이런 그래프로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는 A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 도착 지점까지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 A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의 등속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A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A는 0으로부터 2L까지 움직이는 동안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면 3T만큼 걸렸어요. 그럼 3T 분의 2L만큼 움직였으니까 2L 요게 A의 속력이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A가 3T만큼 이동을 했으면 B도 똑같이 3T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A와 B는 운동한 시간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건 뭐냐면 B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B는 무슨 운동을 했다고 했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B는 처음에는 정지했어. 처음 속력 0이죠. 그 다음에 R 지점에서의 나중 속력 모르니까 VB라고 놓을게요.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3t 동안 얼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냐면 2L만큼의 거리를 움직였다. 근데 B는 L밖에 못 움직였어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B의 평균 속력이 있을 거거든. A의 평균 속력으로 3t 시간 동안에 2L을 움직였어. 그 다음에 B는 B의 평균 속력으로 3t 시간 동안에 L을 움직였어. 그러면 평균 속력이 누가 더 크단 소리예요. 그죠? A가 더 크단 소리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A의 평균 속력은 3t분의 2L이야. 그 다음에 B의 평균 속력도 한번 여기에다 써볼게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이잖아. 그대로 쓸게. 2분의 처음 속력은 정지니까 0.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은 VB라고 했으니까 VB 대입. 요게 평균 속력이거든. 여기에다가 A도 B도 둘 다 똑같이 같은 시간 3t만큼 움직였다고. 근데 A가 2배 거리를 더 갔네. 그렇다는 건 A 평균 속력이랑 B 평균 속력을 비교했을 때 누가 2배 더 크다는 소리냐면 A의 평균 속력이 2배 더 크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B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들아 VB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그어놓은 건 평균 속력이란 소리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요식에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처음 속력 0이었잖아. 0 더하기 나중 속력 VB 1개. A가 2배니까 A의 평균 속력에다가 절반을 해주면 그게 B의 평균 속력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t분의 2L에다가 곱하기 2분의 2를 해주세요. 그러면 6t분의 2분의 1 해주면 6t분의 2L이잖아. 요게 B의 평균 속력인 겁니다. 요거 정리해 주시면 3t분의 2L이라고 먼저 L이라고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 이걸 토대로 VB를 구해봐요. 요게 B의 나중 속력, 그러니까 R 지점에서의 B의 속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풀어서 계산해 주시면 VB는 3t분의 2L 요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B의 나중 속력이에요. 요거 깔끔하게 쓸게. L 요렇게. 자, 그러면 B의 나중 속력을 구했어. 이걸 가지고 B의 가속도도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할게요. B는 전체적으로 3t만큼의 시간을 움직였어. 그리고 B의 나중 속력 좀 전에 구했죠? 3t분의 2L.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속력은 Q에서 정지했으니까 0. 요거 정리하시면 9t 제곱분의 2L 요렇게 가속도 구할 수 있다고요. 기억, 니은 갑니다. 기억번 보시면 A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일정한 대각선이기 때문에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t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 9t 제곱분의 2L 역시 좀 전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에요. 2t초만큼 지났을 때 R에서 A까지 거리, R에서 B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도착 지점에서 A까지, 도착 지점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야 돼. 근데 이걸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A가 출발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 그 다음에 B가 출발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R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A 거 먼저 볼게요.
A는 3t 동안에 전체적으로 2L만큼을 움직일 거야. 근데 2L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3t가 걸리잖아. 그러면 얘는 2L을 3분의 1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그러면 t초일 때는 3분의 2L만큼 갔을 거야. 3등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t초만큼 지났을 때는 3분의 4L만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갔다, 3분의 2만큼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2t초일 때는 3분의 2를 갔을 거니까 3분의 4L만큼의 지점에 도달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R부터 이 지점까지 요만큼의 거리야. 그럼 2L 빼기 3분의 4L을 하면 되기 때문에 A는 R로부터의 거리가 얼만큼인 곳에 있냐면 3분의 2L 떨어진 지점에 있을 겁니다. 출발지로부터는 3분의 4L 떨어졌지만 도착지로부터는 3분의 2L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Q로부터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구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공식 아시죠? 거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B의 이동거리입니다. 처음 속력은 0이야. 그러니까 V0t는 없애. 그 다음에 2 곱하기 가속도 좀 전에 우리가 9t 제곱분의 2L이라고 했으니 여기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은 2t초라고 했으니 제곱하시면 4t 제곱이에요. 요거 정리 갑니다. 그러면 t제곱 없애주시고 나 멍청해졌나? 계산이 안 되네. 아, 여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인데 잘못 쓸 뻔했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없애주시고 나시면 9분의 4L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는 얼만큼 이동했다는 소리냐면 Q로부터 요만큼 9분의 4L을 이동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R로부터 거리는 얼마냐면 R로부터 거리는 9분의 5L만큼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R로부터 A는 3분의 2L인데 이거 9로 통분하면 9분의 4L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고 B는 9분의 5L만큼 떨어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큰을 알 수가 있냐면 A가 9분의 1만큼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여러분들 A는 9분의 4만큼 떨어져 있는 거, B는 9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 거 다시 한번 차분하게 계산해 보시고 이 11번 문제는 이렇게 흐름을 다시 한번 타보길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뉴턴의 운동법칙은 간단하게 이 법칙 우리가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힘에는 비례한다 라고 했고요. 이 식을 통해서 F는 ma를 잘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A의 힘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A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R자 힘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된다라고 했고요. 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힘이 F0 한 개만 남겠대. 왼쪽에서 작용하고 있던 4N을 이제 없앴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간은 언제냐면 2초일 때라고 했네요. 0에서 2초 동안에는 힘이 두 개가 작용하고 2에서 4초 동안에는 힘이 F0 한 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A의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 A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의 기울기는 1이니까 가속도가 1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의 기울기는 2분의 6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니까 가속도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F는 ma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그림 먼저 봅시다. 먼저 A 물체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R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F0 빼기 4 이게 A에 작용하는 R자 힘입니다. 일단 A 물체가 힘이 처음에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4N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속력시간 그래프가 계속 플러스 부분에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F0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실 때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R자 힘은 곧 뭐랑 똑같냐면 A의 질량에다가
A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A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초까지의 가속도를 A1이라고 놓을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0에서 1초까지의 가속도를 1이라고 했으니 결국 F0 빼기 4가 그냥 m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4N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A 물체에는 F0만큼의 알짜힘만 남을 거고요. 역시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 가속도 A2라고 놓을게요. 이때 m에다가 가속도가 3이라고 했으니 3m임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첫 번째로 뭘 구할 수 있냐면 m, A의 질량 값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F0 3m을 여기 F0에다가 3m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m을 구하시면 질량이 2만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m 값을 두 번째 F0 식에다가 대입합니다. m이 2인 걸 구했으니 결과적으로 F0는 2, 3은 6해서 6N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F0를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이 2kg짜리고 힘이 F만큼으로 플러스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나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F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힘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문제 말미에 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8m/s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를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가로축에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세로축에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무슨 그래프냐면 FT 그래프예요. 힘시간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기울기예요, 면적이에요. 그쵸, 면적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우리가 뭐 등속 직선운동,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하셔도 풀 수는 있으나 또는 뉴턴의 운동법칙 F는 MA를 활용하여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FT 그래프라서 그냥 면적을 구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건 충격량 I임을 여러분들 모두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충격량 같은 경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당연히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의 전체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3초까지는 세로축이랑 가로축 곱하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6F0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 사이 있는 사각형의 면적 2F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크기가 얼마냐면 8F0인 거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물체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처음 운동량이 0. 그럼 이 충격량은 곧 나중 운동량 MV와 같거든요. 그런데 물체의 질량은 2kg이고 5초일 때 나중 속력 8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8F가 28의 16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0는 간단하게 2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이걸 토대로 3초일 때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초일 때는 6F0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F0 우리가 2라고 구했잖아요. 그럼 면적의 전체 크기가 12 이겠네요. 이걸 가지고 3초일 때 속도를 구해 볼 건데 이 3초일 때 면적이 12이고 질량 2에다가 3초일 때 속력을 곱하면 이 운동량 자체가 12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초일 때 속력이 얼마임을 구할 수 있냐면 6m/s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볼게요. 자, 기억번 보시면 F0는 2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력 구하라고 했거든요. 6m/s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0에서 5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무슨 그래프 그릴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자. 자, 단선은 3초일 때와 5초일 때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0부터 출발하면 돼. 자, 처음엔 0이었고 3초일 때 속력이 6이다. 그럼 6까지 쭉 증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그 다음에 3에서 5초도 역시 힘은 일정하게 작용하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데 5초일 때 속력이 8이에요. 그러면 3초까지가 6이고 그 다음에 8초까지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동 거리니까 요 아래 전체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3초까지는 368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9.
그 다음에 3에서 5초 사이는 사다리꼴 또는 여러분들이 면적 구해주시면 6 더하기 8 곱하기 2 나누기 2 하시면 14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의 크기는 23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급번은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물체는 힘 시간 그래프이고요. 0에서 3초까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 다음에 3에서 5초까지 힘의 크기는 변했지만 어쨌든 힘은 3에서 5초 사이는 일정해요. 힘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이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A의 질량은 나와 있지 않고 B의 질량은 1kg이라고 나와 있으며 A와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P 지점을 2m/s, 그 다음에 Q 지점을 6m/s로 통과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8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당연히 가속도가 얼마인지 구해야 하고 A의 질량을 모르니까 A의 질량을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A와 B가 한 물체로 움직이니까 A의 질량을 MA라고 놓으면 A의 질량에다가 B의 질량 1을 더해. 그리고 얘네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B에 작용하는 그저 중력 때문이잖아요. 이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0N입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에다가 1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A의 질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만으로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활용해야 하냐면 A의 등가속도 운동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A의 속력이 2에서 6으로 변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거리가 8m만큼 움직였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평균 속력 V 바라고 써놓고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하시면 되잖아요. 이때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2분의 처음 속력 2, 나중 속력 6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2 더하기 6 대입하시면 평균 속력의 크기가 4라는 걸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균 속력 4만큼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움직이면 8m가 되었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물체가 P부터 Q까지 T만큼의 시간으로 움직였어. 이때 이 T만큼의 시간으로 등가속도 운동한 거나 평균 속력으로 T만큼 운동한 거나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때 평균 속력 우리가 4라고 구했으니 4라는 평균 속력으로 T만큼 이동하면 8m를 간 거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걸 토대로 걸린 시간이 2초만큼 걸렸음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가속도 구하는 공식 또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실 때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요게 가속도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2초이고 나중 속력은 6, 처음 속력은 4, 여기다 대입하시면 가속도의 처음 속력이 2다. 대입하시면 가속도가 2m/s 제곱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 가속도가 좀 전에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요 가속도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값이에요. 가속도는 F는 ma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 A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분의 10이 2냐면 당연히 A의 질량 더하기 1, 얘가 5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A의 질량이 4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봅시다. 기억본 보시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조금 전에 구했고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4kg이다. 이것도 우리가 모두 다 구한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때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는데 A도 가속도는 2, B도 가속도는 2야.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해? 그럼 A의 알짜 힘이잖아요. 근데 A의 질량 4라고 했고 가속도 2라고 했으니까 알짜 힘 8. 그 다음에 B는 B의 질량은 1이고 가속도는 2니까 두 개 곱해주시면 가속도 알짜 힘 2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냐면 A는 지금 좌우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이니까. 그러면 A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실이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장력 T라고 하죠. 그래서 A의 알짜 힘은 곧 장력 T와 같아.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는 아래로는 중력, 위로는 장력 T가 작용하거든. 근데 B는 최종적으로 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B의 중력 빼기 장력이 B의 알짜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때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같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아까 A의 알짜 힘은 곧 장력이라고 했잖아. 장력의 크기는 8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B도 8로 당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중력은 10, B의 장력은 8이라고 했을 때 10에서 8을 빼주면 B의 알짜 힘이 2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장력의 크기는 12가 아니라 8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그림은 A와 B 물체를 실로 연결을 해서 도르래에 매달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네는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움직일 텐데 여기에다가 힘 F만큼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A 물체 쪽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이제 A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 그림은 B 쪽에서 F만큼의 힘을 작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B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2배만큼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A, B의 질량은 각각 2m짜리, m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우리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는 A와 B가 한 물체로 움직일 거니까 A의 질량에다가 B의 질량 더해서 그 다음에 A와 B랑 뭐 중력이 그러니까 질량이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 여기선 A의 질량이 더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A의 중력 빼기 B의 중력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의 중력 EMG만큼 작용하고 B의 중력 MG만큼 작용하니까 A의 중력에서 B의 중력을 뺀 MG만큼을 두 개의 질량 더한 값 3m으로 나눠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중력만 따지면 안 되죠. 왜냐면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부터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가에서의 가속도 A1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두 개의 질량 더한 건 3m 그대로 똑같아요. 그리고 A의 중력 2mg 그 다음에 B의 중력 mg만큼이 작용해. 그러면 두 힘에 의해 중력의 크기는 A 쪽으로 mg만큼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쪽에 무슨 힘이 하나 더 있어? 그저 F만큼의 힘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mg에다가 F를 더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한번 볼게요. 나에서 가속도 A2라고 놓으면 얘도 두 개의 질량을 더하시면 3m만큼은 같습니다. 그리고 A의 중력 2mg, 그 다음에 B의 중력 mg이고 각각의 중력에 의해 중력의 크기는 A 쪽으로 mg만큼이 더 큰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F와 반대 방향이죠. F가 B에서 작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F 빼기 mg라고 써주셔야 돼요. B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B 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F가 더 크다고 놓고 F 빼기 mg라고 식을 세워주시라고요. 이때 이 A에서의 가속도와 B에서의 가속도, 아니 가에서의 가속도와 나에서의 가속도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의 가속도가 2배다 라고 했으니 식 정리 한번 갈게요. 3m분의 F 더하기 mg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 3m분의 F 빼기 mg 이렇게 쓸 수 있는데 A가 B의 2배니까 B에다가 2배를 해주셔야 돼요. B 쪽에다가 2배 곱해야 A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세웠으니 이걸 토대로 F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3m, 3m 양쪽에다 약분시켜 주시고 F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F의 크기가 3mg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F를 구했어. 그럼 F 어디에다 대입해? 여기 F 자리에다 대입해. 여기 F 있잖아. 여기에다 그대로 3mg 넣는 거예요. 그러면 위가 3mg 대입하시면 4mg 되잖아요. 그래서 가의 가속도 A1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4g겠네.
그러면 나의 가속도 A2는 당연히 3분의 2G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기억 니은 볼게요. F 3mg 조금 전에 구했고 그 다음에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 아니죠. 3분의 4G가 A의 가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의 가속도가 3분의 4G, 나의 가속도가 3분의 2G. 자꾸 내가 헷갈리게 말해요. 가가 3분의 4G, 나가 3분의 2G예요.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가에서와 나에서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력을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가 그림을 먼저 볼게요. 지금 가 그림에서는 A를 실이 당기고 B도 실이 당길 텐데 A 쪽에는 F라는 힘이 하나 더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B 걸로 한번 구해보자. 자, 실은 A를 당기는 힘이나 B를 당기는 힘이나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B를 당기는 힘을 구해도 A를 당기는 힘과 같다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B 걸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B에 작용하는 R자 힘을 우리가 표현해보면 B의 질량은 M이고 가에서의 가속도는 3분의 4G야. 그럼 R자 힘은 3분의 4mg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지금 B를 기준으로 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력에서 B의 중력 mg를 빼줘야 돼. 이게 3분의 4mg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구해주시면 장력의 크기 얼만큼 나오냐면 3분의 3g니까 3분의 7mg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가에서의 장력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도 구해주시는데요. 나에서도 실이 A를 당기고 B를 똑같이 당길 거야. 그런데 B에는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 우리 쉽게 A 걸로 구해보자고요. 그럼 장력의 크기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러면 A의 R자 힘을 표현하면 질량 2m에다가 조금 전에 가속도가 3분의 2G라고 했으니 얘도 3분의 4mg야. 근데 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지금 B 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장력 T2 빼기 A의 중력 2mg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T2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mg가 3분의 6mg니까 T2는 결과적으로 3분의 10mg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에서는 3분의 7mg였고요. 나에서는 3분의 10mg거든요. 절대 2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가 그림. 그 다음에 나는 B 대신에 C로 바꿨어요. 그래서 A와 C가 실로 연결되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가에서는 가속도가 5분의 1g A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나에서는 3분의 1g B쪽 방향, 아니 C쪽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하는 식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A는 어디 위에 있냐면 빗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오로지 A의 중력이 다 작용할 수 있을까? 그쵸. A의 중력이 다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빗면 위에 있을 때는 중력의 일부가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우리는 얼만큼 작용하는지 사실 구할 수 없어. 여긴 세타도 없잖아. 그러니까 빗면 아랫방향으로 A의 중력이 F만큼 작용하고 있다 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A의 중력의 일부가 F만큼으로 빗면 아래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에서의 가속도를 구해 볼게요. 가에서 가속도 구하는 공식 A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A와 B는 한 물체처럼 움직여. 그런데 A의 질량은 모르니까 MA 더하기 B의 질량 M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A가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A의 중력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mg만큼이 작용하겠죠. 근데 A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A의 중력 F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F 빼기 B의 중력 mg 이렇게 쓰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도 나의 가속도는 으로 출발하는 거야. A의 질량은 모르니까 MA라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5M이니까 5M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때도 A의 힘은 F만큼 작용하고 C의 힘은 중력 OMG만큼 작용을 할 텐데 이번에는 C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C, OMG
빼기 F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가의 가속도는 얼마라고 했냐면 5분의 1g라고 문제상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가속도는 문제상에 3분의 1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A에 대해서 MA에 대해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아래다 깔끔하게 적어 드릴게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요 질량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F 빼기 mg는 5분의 1g ma 더하기 m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똑같이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f 더하기 5mg 얘들아 이거 순서만 바꿔서 쓴 거예요. 는 3분의 1g ma 더하기 5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정식 두 개가 생기면 요거 두 개의 식을 더해버려.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f와 마이너스 f 얘가 사라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미지수는 ma만 남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A의 질량은 4m 나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왼쪽씩 더하면 왼쪽이 4mg가 나오고 오른쪽은 15로 통분하셔야 돼요.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의 질량이 4m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설정하는 게 중요했냐면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A의 중력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했어요. 이것만 잘했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봅니다. 17번 문제 보시면 빗면 위에 A, B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는 실 Q가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 나는 실 Q가 끊어져서 빗면 아랫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 A와 B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얘네는 한 물체처럼 가속도 A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단서가 하나 있네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F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얘네는 전체적으로 정지해 있기는 한데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F 그러면 P가 B를 당기는 힘도 역시 F죠. 장력은 A도 F로 B도 F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이제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 그림입니다. 가에서 A와 B는 둘 다 정지해 있어요. 그렇다는 건 A의 알자 힘 0, B의 알자 힘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A는 질량이 2m이야. 그럼 중력 2mg.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m이야. 그럼 중력 mg만큼의 힘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그대로 작용할까? 그쵸. 그러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빗면 아랫방향으로는 A 중력의 일부, B의 중력의 일부가 작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빗면의 각도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B의 중력의 일부를 작은 F라고 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력이 mg만큼인데 그 중력의 일부를 이제 소문자 F로 놓는 거예요. 근데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야. 그러면 빗면 아랫방향으로 A의 중력의 일부가 EF만큼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놓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장력을 대입해요. P가 A를 당기는 힘은 큰 F라고 문제에 나와져 있고 그 다음에 P가 B를 당기는 힘도 역시 큰 F, 대문자 F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알자 힘은 둘 다 얼마라고 했냐면 둘 다 0이에요. 왜냐면 정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A에 작용하는 거요. A에는 왼쪽으로는 EF만큼의 A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큰 F만큼의 장력이 작용하거든요. 이때 두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야죠. 왜냐면 A의 알자 힘이 0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F, 큰 F가 A의 중력과 같다. 그러니까 EF와 같다 라고 식을 놓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도 갑니다. B는 왼쪽으로 장력 F와 B의 중력 소문자 F가 작용해요. 그런데 오른쪽에 실 Q가 있잖아요. 이 실 Q가 B를 당기는 힘 모르니까 TQ라고 놓자. 이때 이 TQ는 뭐랑 같아야 돼? 그죠? B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장력의 크기 F와 B의 중력의 크기 소문자 F를 더한 값과 같아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B의 알자힘도 0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A를 통해 대문자 F는
소문자 EF와 같다라고 했거든. 이걸 토대로 F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F가 2분의 F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F를 B,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F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Q가 B를 당기는 힘인 TQ는 2분의 3F임을 알 수가 있다고요. 이게 바로 기억입니다. 자,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1F라고 했거든. 이거 틀리죠? 우리가 좀 전에 구한 거 보면 2분의 3F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구하라고 한 건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를 F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나로 갑니다. 나에서는 실 Q가 끊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장력 Q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기에선 뭐만 존재할 거냐면 A와 B의 중력, 그 다음에 P 있으니까 P의 장력 있겠네. 근데 얘네는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가 A만큼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A의 알자 힘과 B의 알자 힘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힘을 먼저 표시할게요. A를 기준으로 A의 중력 소문자 EF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소문자 F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장력 TP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P가 B를 당기는 장력도 역시 TP입니다. 근데 이때 P가 A, B를 당기는 이 장력의 크기는 가에서 F, 이 대문자 F 있잖아. 얘랑 같아, 달라. 얘는 움직이고 있잖아. 상황이 달라졌어요. Q가 달라졌기 때문에 Q가 없어지면서 P, 장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장력의 크기를 TP라고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로 갈게요. A는 질량이 EM이고 여기에다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놨으니까 알짜임은 EMA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장력 TP가 있고 왼쪽으로 중력 EF가 있어. 근데 얘는 빗면 아래로 움직이니까 A의 중력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중력 빼기 장력하면 되는데 이때 중력이 소문자 EF잖아. 근데 소문자 EF 우리가 아까 대문자 F랑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EF 대신에 대문자 F를 넣어요. 빼기 장력 TP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에요. 마찬가지로 B도 가속도 A로 움직여. 근데 질량이 M이잖아. 그래서 알짜 힘은 MA야. 그리고 B에 작용하는 힘을 다 본다. 이제는 B에는 힘이 어디로만 작용하냐면 왼쪽으로만 2개 작용해. 오른쪽엔 없어. Q가 잘렸거든. 그러면 왼쪽으로 2개 있으니까 2개 그대로 더하면 되는데 그럼 장력 TP 더하기 소문자 F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F 큰 F로 바꿔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은 F는 2분의 대문자 F로 이렇게 바꿔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 TP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TP를 소거해 주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얘네 2개씩을 더해주면 되니까 3MA는 2분의 3F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가속도 A는 3 약분시켜주시고 나면 2n분의 F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2n분의 F 맞네요. 니은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D급번이요.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TP, 장력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가속도 구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보자. 장력 얼마 나오나 B거에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M 곱하기 2n분의 F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2분의 F 더하기 TP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TP 요 값인 거예요. 그럼 M하고 지우고 나니까 2분의 F 남았는데 오른쪽 2분의 F 결과적으로 TP 값은 얼마 나오냐면 0 나와요. 이 P가 A를 당기는 힘도 0, B를 당기는 힘도 0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급번 F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0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용수철 저울 A, B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B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가 둘 다 정지해 있다고 했어요. 그럼 A의 알자 힘 0, B도 당연히 알자 힘은 0입니다. 왜냐면 정지해 있다는 건 힘의 평형 상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소리고요. B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먼저 용수철 A는 왼쪽에 벽이 있잖아. 그럼 벽이 A를 당기는 힘, 그게 왼쪽이겠네요. 그래서 벽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B, 용수철 B가 달려있잖아요. 그럼 B가 A를 당기는 힘, 그거 그냥 BA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네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B의 왼쪽에 A가 달려있잖아. B가 A를 당기면 A도 B를 당겨. 이거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따라서 B가 A를 당겼으면 A도 B를 당겨요. A가 B를 당기는 힘 왼쪽 방향. 그 다음에 B의 오른쪽엔 손이 있잖아요. 손이 B를 당기는 힘 오른쪽 방향.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힘이 평형, A를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가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얘네 두 개의 힘은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A에 작용하는 알자힘은 0입니다. 정지해 있어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알자힘 0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주어와 목적어 자리만 바뀌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손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문제에 보시면 A, B가 측정한 힘의 크기는 F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당겨져 있는 이 힘의 크기가 F라는 소리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A를 기준으로 B가 A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F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이 F를 향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F는 B가 A를 당긴 힘이잖아. 그러면 A가 B를 당긴 힘도 역시 F입니다. 그죠? 근데 B는 지금 현재 힘의 평형 상태야. A가 B를 F로 당겼으면 손도 B를 얼마로 당겨야 되냐면 F로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B가 평형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손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F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질량을 알 수 없는 AB 물체가 있고요. 가 그림은 AB 물체에 힘이 F만큼 작용, 나 그림은 AB 물체에 E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A와 B의 질량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얘네 둘은 한 물체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가에서는 F, 나에서는 EF만큼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질량분의 힘의 크기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두 개의 질량의 합은 같잖아. 그런데 힘이 가는 F, 나는 EF야. 따라서 가속도는 누가 더 크냐면 나가 2배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힘이 2배 더 크니까. 그래서 가에서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놓고 나에서의 가속도를 2A라고 한번 놔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따 계산해 써먹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워. 그리고 문제의 말미에 보시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에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해요. 이건 작용 반작용 법칙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가가 나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뭐 2배라고 했으니까 EF라고 놔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F 이렇게 놓으면 2배 차이인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이따 적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서 몇 개를 해결했으니 가 그림과 나 그림에서 물체 A와 B에 작용하는 세분화된 힘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의 질량 모르니까 작은 m이라고 놓으시고 B의 질량 모르니까 큰 m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원래 작용점은 A 물체의 중심에 찍어야 돼. 근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아래에다 이렇게 찍을게요. 자, 보면 A에는 F만큼의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큰 F 오른쪽 방향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B가 있다? 그럼 B가 A한테 힘을 작용할 거 아니에요? 얼만큼?
그쵸. 여러분들 문제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B도 A에게 힘을 작용한다라고 했고 이걸 작용반작용이라고 했는데 가에서 그 힘의 크기를 EF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 왼쪽으로 소문자 EF만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왼쪽인 이유는 얘네 물체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A가 못 가게 B가 앞에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작용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B를 볼게요. B의 작용점 중심에다 찍겠습니다. 원래 중심에 찍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B에 작용하는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왼쪽에 A만 영향을 줘요. 그럼 A가 B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밀어주는 힘 오른쪽으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이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 가니까 소문자 EF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도 해주시면 먼저 A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에 B밖에 없어. 그럼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왼쪽으로 작용할 건데 이 나에서는 B가 A를 밀어주는 힘이 아까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F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F라고 쓰시면 되고 B에 작용하는 힘 작용점 중심에 찍고 A가 B에 작용하는 힘 오른쪽으로 소문자 F만큼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대문자 EF만큼이 작용한다고 이렇게 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세우면 좀 편하냐면 A의 알짜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의 알짜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질량 M, 소문자 M에다가 가에서는 가속도 A를 곱하면 되고 나에서는 가속도 EA를 곱하면 그게 A의 알짜임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를 각각 써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A의 질량 M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해. 얘는 A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 있어. 오른쪽으로는 큰 F, 왼쪽으로는 작은 EF가 있거든. 근데 이때 얘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누가 더 크단 소리냐면 대문자 F가 크기가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F 빼기 소문자 EF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A의 알짜임을 써주는데 나에서는 아까 가속도 EA라고 했거든. 그러면 EMA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힘은 나에서는 소문자 F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식과 다식을 세웠어요. 이 두 식에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F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소문자 F가 EMA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문자 F가 OMA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 한 번 더 갈게요. 가속도 A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가속도 A는 OM분의 F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우리가 가에서 식 한 번만 더 세우자. 우리가 가의 가속도를 그냥 A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와 B의 질량의 합 작은 m과 큰 m 더해. 그리고 이 A, B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F만큼 이거든. 얘가 곧 가속도 A인 거야. 그죠? 그럼 똑같은 거 없애. F 똑같지? 그럼 결국에는 작은 m 더하기 큰 m 얘가 OM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B의 질량 큰 m이 4m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A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놨을 때 B는 4M이 되었기 때문에 4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라고 했는데요. 가에서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가 5M분의 F임을 구했어. 그러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질량 M에다가 조금 전에 구한 가속도 5M분의 F를 대입해. 그러면 5분의 F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D급번.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근데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뭐랑 같냐면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 곧 F잖아. 얘는 A의 알짜임과 같은 거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A의 알짜임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A의 질량은 M이고 가속도는 아까 2A라고 구했어요. 근데 질량 M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 5M분의 F라고 했는데 5M분의 2배니까 2F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5M분의 2
M, F 이렇게 쓸 수 있겠고 M하고 약분시켜 주시면 5분의 2F임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는 A와 B의 질량이 각각 큰 M과 작은 M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 그림에서는 A 쪽으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나 그림에서는 B 쪽에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A의 가속도가 뭐 예를 들어 A라고 친다면 B도 같은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얘네 둘의 가속도가 같은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라고 했으니 우리가 가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놓으면 가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놓고 나에서의 가속도를 3A라고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보시면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력이잖아요. 이 장력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서의 장력을 2T라고 놓고 가에서의 장력을 T라고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우리가 식을 쓸 때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가속도 구하는 공식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가속도를 구하실 때는 전체 질량을 더해요. 그럼 작은 M, 큰 M이니까 2개 더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힘의 합력을 대입하시면 돼요. 알짜 힘이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시그마 F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식변화 시키면 질량의 합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알짜 힘이구나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이걸 가와 나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 먼저 그립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2개의 질량을 더해요. 그러면 M 더하기 M 그 다음에 가속도가 아까 A라고 했으니 A를 곱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이 가에서의 최종적인 힘인데 여기에서는 A, B 물체가 A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A 쪽에 작용하고 있는 힘 F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 개에서 작용하는 힘이 하나 더 있잖아. 영향을 주는 애는 그쵸. B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B의 중력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A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 쪽의 힘 F에서 B의 중력 mg를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도 똑같이 식을 세웁니다. 2개의 질량을 더해요. 그래서 소문자 m에다가 대문자 m 더하고 여기서는 가속도가 아까 3a라고 했어요. 3배라고 했거든. 그래서 3a 곱해. 얘는 이번에는 F가 B 쪽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B의 중력과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F와 B의 중력 mg를 더해 주셔야 돼요. B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가와 나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우리가 합하는 거야. 위아래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 M 더하기 M A는 F 빼기 mg 그 다음에 M 더하기 M 3a는 F 더하기 mg 자 이렇게 식을 쓰면 이 두 식에서 우리가 뭘 없앨 수 있냐면 mg 부분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거 오른쪽 거 요걸 없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왼쪽 거 4a에다가 가로 큰 m 더하기 작은 m 그대로 써주시고 오른쪽은 2f 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양쪽에 약분 한 번씩 해주시면 f는 2a 그 다음에 두 질량의 합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요렇게 첫 번째 식 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구해볼 거냐면 장력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문제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A를 기준으로 장력 표현 갑니다. 가부터 갈게요. 일단 가에서 A의 알짜 힘을 표현하면 A의 질량이 대문자 M이니까 대문자 M에다가 가속도 A를 곱해요. 이게 A의 알짜 힘이죠. 얘는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F만큼의 힘, 오른쪽으로는 장력 T만큼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F가 T보다 더 크니까 이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F 빼기 T 이렇게 써줘요. 이게 각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A에 작용하는 힘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데요. A의 질량은 M이고 A의 이 가에서 가속도는 3A예요. 그죠? 근데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장력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나에서 장력의 크기 얼마라고 했냐면 아까 ET라고 했다는 ET와 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위아래로 써볼까? 요거 여기 아래에다 그냥 이어서 쓰시면 결국 3ma는 2t 요렇게 쓸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 식을 t에 대하여 바꿔서 위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에 대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데 f는 곧 2분의 5ma 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를 우리가 아까 구했던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문자 m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냐면 4m이 나옵니다. 이건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 f 자리에다가 2분의 5 대문자 ma를 이렇게 대입해. 그리고 나서 큰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럼 큰 m이 4m이 나온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A의 질량 큰 대문자 m이 4m이 나온다는 걸 구했고 얘가 바로 기억번에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내용은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요 F 자리에다가 대문자 m을 그대로 대입해요. 그럼 얘 F는 이 A에다가 대문자 m은 4m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4m 대입, 그 다음에 소문자 m 그대로 두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10ma인 걸 알 수 있거든. 이때 A가 가에서의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A에 대하여 정리해요. 그러면 10m분의 F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 다시 말하면 나에서의 장력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장력은 이 실이 A를 당기나 실이 B를 당기나 같은 힘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에서의 장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나에서의 장력은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A에서의 R자 힘과 같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나에서의 R자 힘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 조금 전에 나에서 A의 R자 힘은 A의 질량 대문자 M에다가 가속도 3의 1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대문자 m은 4m이라고 구했고 3 그대로 놓고 조금 전에 가속도 10m분의 f라고 구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0m분의 12f임을 구할 수 있고 m이랑 m이랑 약분되니까 사라지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5분의 6f임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맞아요. 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 식이 좀 혐오스럽게 나와서 계산하기 짜증날 수는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예요. ABC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가에서는 ABC가 실로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요. 나에서는 BC 사이에 실이 끊어졌대요. 그랬더니 A 쪽으로 3분의 1 G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에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가 그림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ABC가 전체적으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이 MAG라고 표현할 수 있고 BC에 작용하는 이때의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B의 질량에다가 C의 질량을 더해서 얘네 여기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주시면 요만큼이 BC 쪽에서 작용하는 중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A에서 작용하는 중력과 B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아야겠죠. 그래야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첫 번째 A의 질량은 B의 질량에다가 C의 질량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그림을 통해서도 식을 하나 세워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C가 없어졌어요. 그럼 A랑 B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A에서 중력이 작용하고 B에서도 중력이 작용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A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소리냐면 그쵸, A의 중력이 더 크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공식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개의 질량을 더해요. MA에다가 MB를 더해 주시고 이번에는 중력이 누가 더 크냐면 A의 중력이 더 크다 했으니까 MAG 빼기 MB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가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G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나서 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G가 양쪽에 들어있으니까 G 모두 다 약분시켜 주시고 나시면 이 식 MA 더하기 MB는 3 가로 열고 MA 빼기 MB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아이고 잘못 썼어. 미안해. 이 MA는
4mb임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 약분하시면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2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B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놓는다면 A의 질량이 2M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아까 썼던 요 식으로 오세요. B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A의 질량은 자연스럽게 2M이 되는 거고요. 그럼 C의 질량은 얼마예요? 그쵸? 그냥 M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과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힘의 평형관계이다 라고 했거든요. A는 아래쪽으로 중력, 조금 전에 질량 EM이라고 했으니까 중력 EMG만큼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A는 정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위쪽에서 작용하는 힘 장력과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관계다 라고 말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질량은 A가 C의 3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B와 C의 질량은 각각 M이고 A의 질량은 EM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2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P가 B를 당기는 힘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P가 B를 당기는 힘 한번 봅시다. 이 P가 B를 당기는 힘은 이 P가 A를 당기는 장력과 같다고 했어요. 실이 동일하면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당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가 그림에서는 A의 중력이 EMG야. 근데 장력도 같은 크기라고 했죠. 왜냐면 힘이 평형이니까. 따라서 가에서 이 장력의 크기는 EMG라는 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나에서는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의 질량 2m에다가 가속도 3분의 1g를 곱해. 이게 A의 알짜 힘이야. 그런데 A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아래쪽으로는 중력 EMG, 위쪽으로는 장력 T가 있거든. T 다시라고 할게요. 가랑 다르니까. 근데 이때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이 커? 장력이 커? 그쵸, 중력이 커요. 왜냐면 A 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A의 알짜 힘은 A의 중력 빼기 A의 장력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거든. 위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3분의 2mg 얘는 A의 알짜 힘입니다. 얘는 A에 작용하는 중력 EMG에서 A에 작용하는 장력을 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장력의 크기 T'를 구하시면 빼시면 3분의 4mg임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2분의 3배를 해야 가의 EMG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D급번 보시면 몇 배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3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분의 3배 해야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야 EMG가 나와요. 그래서 2분의 3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엄청 길지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A, B, C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C쪽에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전체적으로 A, B, C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정지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C쪽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F가 어떤 힘과 같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냐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A와 B의 질량은 모르지만 A의 질량을 그냥 M이라고 놔봐. 그러면 A에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거고요. 이 mg만큼의 중력이 곧 F와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에 보시면 G를 10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F의 크기가 10m이야. 이렇게 첫 번째 식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P와 Q가 실이 한 번씩 끊어질 거예요. 우리 먼저 Q를 한번 끊어보도록 합시다. Q를 끊으면 A의 질량은 좀 전에 M이라고 놨고요. B의 질량은 모르니까 MB라고 놓을게요. 얘네 질량을 두 개 더해.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바로 힘과 같아. F는 MA에다가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Q가 잘렸을 때 가속도를 나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나 그래프는 B의 속력을 나타내는데 B의 가속도는 함께 움직이고 있는 물체와도 역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Q가 끊어졌을 때 가속도가 지금 4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러면 B의 가속도가 4이면 A의 가속도도 4인 거야. 그래서 얘네 질량 더한 거에다가 가속도 4를 곱하면 그게 바로 A의 중력 10m과 같아 라는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B가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
A의 중력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MA는 F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요거 식 정리 한번 할까? 그러면 얘는 MB는 4MB니까 2분의 3 M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Q 말고 P가 잘린 거야. 그럼 이번에는 B와 C가 한꺼번에 F의 힘을 받아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B의 질량 MB 더하기 C의 질량은 3이라고 나와 있어. 3 이렇게 더해. 그 다음에 P가 끊어졌을 때는 가속도가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5거든요. 가속도 5를 곱해요. 얘는 곧 F와 같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F를 10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식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OMB는 10M 빼기 1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요게 두 번째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MB 요 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M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M이 A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M을 구한 다음에 M을 다시 여기 MB식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B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답이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는 자석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작용, 반작용과 평형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A와 B는 서로 같은 극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A를 기준으로 A에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밀어내는 힘, 자기력이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A가 정지해 있으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밀어내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을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한 작용점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힘이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평형이라고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에서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B는 일단 A가 B를 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작용하는 자기력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중력 역시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근데 상자가 B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수직항력은 중력과 자기력을 더한 값입니다. 니은번 다시 볼게요.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우리가 아까 중력의 크기와 자기력의 크기를 더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수평면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수평면이 이 전체적으로 요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가 먼저 볼게요. 가에서는 일단 이 상자 자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자 자체의 전체적인 무게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무게에다가 지금 B가 이 상자를 짓누르고 있거든. 그러면 그 누르는 힘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은 B의 중력뿐만 아니라 A가 B를 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B에 작용하는 그 자기력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평면이 상자를 떠받치는 힘은 이 상자가 최종적으로 수평면을 누르는 힘을 구해 주시면 되는데 상자의 무게에다가 B가 누르는 B의 중력, B의 무게에다가 그 다음에 A가 누르는 힘, A가 밀어내는 자기력인데 A가 밀어내는 자기력은 곧 A의 중력과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A의 무게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수평면이 이 상자를 떠받치고 있는데 당연히 상자에 무게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와 B가 한 물체처럼 붙어 있어요. 그럼 A와 B의 중력 고려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도 A와 B의 중력 모두 다 더한 값이 이 수평면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급번 다시 볼게요. 수평면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자가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가에서나 나에서나 둘 다 상자와 A, B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크기가 같다라고 놓으셔야 됩니다. 정답은 니은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A와 B 물체가 한꺼번에 용수철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X0만큼 압축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나는 AB 물체를 F만큼으로 눌렀대. 그랬더니 EX0만큼으로 압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수철이 압축되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용수철은 많이 압축될수록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자기가 압축된 만큼으로 A와 B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탄성력은 압축된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에서 우리가 용수철이 A, B를 밀어 올리는 힘이 뭐 소문자 F라고 치자. 그러면 나에서는 EX0만큼 압축되었으니까 나에서는 EF로 밀어 올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일단 가에서 보시면 A와 B 물체는 정지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평형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A의 질량을 우리가 MA라고 놓고 B의 질량을 MB라고 놔. 그리고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A가 작용하는 중력 기본적으로 존재할 거니까 MH라고 표현하고, 이때 A가 평형이라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있을 거고, 그것도 역시 MH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B도 보시는데요. B에서도 A의 중력이 MH만큼 작용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문제에서 보시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4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에서는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A의 중력의 4배인 거야. 그래서 4m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는 B가 지금 현재 4mH로 떠받치고 있으므로 F가 나머지만큼으로 누르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 F의 크기가 3mH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한쪽에다 써놓을게요. F는 3mH라고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이 A와 B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힘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용수철이 맨 처음에 떠받치는 힘, 우리가 가에서는 F만큼으로 떠받쳐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용수철이 떠받치는 힘은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중력과 같을 거예요. 용수철이 떠받치는 힘 F, 두 물체의 중력과 같아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하면 MA 더하기 MP 에다가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에서의 평형 상태이고요.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EF만큼으로 떠받친다 했으니까 용수철이 떠받치는 거 EF. 그 다음에 A와 B의 중력에다가 여기서는 A 쪽에서 F만큼의 힘을 한 번 더 누르고 있잖아. 그래서 F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F를 뭐라고 했냐면 A 중력의 3배 3mH라고 했잖아요. 대입 한번 할게요. 그래서 다 풀어서 써주면 4mH 더하기 mp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2배를 해서 아래쪽 식에다가 요 2개의 식을 잘 연립을 해주시면 우리가 MB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B의 질량은 MA의 2배인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요 2개씩 연립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의 질량을 M이라고 놓고 B의 질량을 EM이라고 놓는 거야. 그럼 간단하겠죠? 그럼 F의 크기도 역시 3mg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용수철이 A, B를 얼마만큼으로 떠받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용수철이 떠받치는 힘은 A와 B의 중력과 같잖아요. 여기에다 그대로 M, EM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수철이 떠받치는 힘은 3mg만큼이고, 이 3mg 뭐랑 똑같아? 그죠? F랑 똑같죠? 결과적으로 대문자 F와 같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제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내가 아까 풀었던 게 그대로 남아있네. 지우고 갈게. 자, 기억번 보시면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2개의 식을 연립하면 A의 질량의 2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가에서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어.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를 F만큼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이때 이 소문자 F는 3mg라고 구했고, 그 3mg는 곧 대문자 F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니은번에 보시면 3분의 2F라고 했어. 그냥 대문자 F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자,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랑 똑같냐면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아요. 근데 아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4mh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A의 질량을 m이라고 했으니까 B가 A를 4mg로 떠받치고 있어. 그러면 A도 B를 4mg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A가 B의 4mg로 누르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얘를 F로 표현하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F는 아까 우리가 3mg라고 구했어. 근데 여기에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3분의 4배 양쪽에다 한번 해보자. 3분의 4배 했더니 4mg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이 4mg는 곧 3분의 4f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작용, 반작용과 평형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힘과 운동과 관련된 앞부분 문제풀이가 끝나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